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OBS 뉴스 오늘 뉴스 오늘은 1타 시사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81분간 면담을 했습니다. 5시부터 6시 20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했던 영상과 사진만 보더라도 회담의 내용이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내용이었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이 분명 웃으면서 한동훈 대표를 맞이했던 영상까지는 봤는데 그 이후에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는 하루 지난 오늘 대통령실의 이제 브리핑이죠.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후자부터 얘기를 하면 오늘 브리핑 내용은 한마디로 내용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 건의 세 가지 3대 요구. 이것을 다 거절했다. 아하. 그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어떤 수사가 동원돼서 브리핑을 했더라도.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걷어찼다. 예. 거절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저는 적의를 드러냈다. 한동훈 대표를 아니면 예. 저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은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예. 그동안 과정이 이런 감정, 윤한 갈등을 넘어서서 한 대표 안 돼.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고사 내지는 제거의 대상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면 예.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첫 번째로 이게 독대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먹는 거 좋아하시고 마시는 거 좋아하시고 추경호 원내대표 다른 의원들하고는 만찬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만나도 밥은 안 먹을 것 같다. 그 정도. 미리 생각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저거는 이미 예정된 이별이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만나기 전에 공세를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대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자제해라. 그 다음에 검찰도 국민 눈높이를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사라인 혁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위를 높여가면서 면담 날짜 다가오면서 점점 더 수위를 높여서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거 봐라. 만나는데 공격을 해? 그래서 대통령이 저는 뭐 직접 그런 거를 세팅하고 지시했을지는 몰라도 아무튼 저거는 역대 없었던 면담 장소, 면담 풍경이에요. 저는 그게 대통령께서 직접 접견하고 예. 면담하는 그 책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의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당 건물 지금 회동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저기에 지금 가구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것도 일부러 저런 가구들을 배치했다.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직원 휴게실이나 혹은 행정관 회의실이나 이런 데 있을 만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직접 앉아서 누군가를 접견하고 면담하는 소품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아니죠. 네. 아니죠. 의자 보세요. 저게 어떻게 대통령이 접견할 때 면담할 때 앉는 의자예요. 그래서 저거는 역대급 면담 풍경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일부러 원래는 없었는데. 원래 대통령 접견용 비품이 저럴 수가 없죠. 아하. 그러면 저게 무슨 뜻이냐? 예. 사전에 만나기 싫은 거 만나는 거고, 그리고 공세를 이 한동훈 대표가 강도를 높이면서 해왔던 과정이 있고, 예. 그리고 그거를 간통하는 세 글자는 김건희 여사 아니에요. 그랬죠. 대통령이 해결할 의지도 없고 조치할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만나요. 그래서 저는 이별의 수순이라고 몇 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별의 수순에 걸맞게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감정을 저 면담 장소, 면담 풍경 25분 기다리게 하고. 그때 한동훈 대표가 서서 기다렸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예, 25분 동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뭐 수석과 함께 환담하고 뭐 급한 나토 사무총장하고의 뭐 통화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르와르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여러 명의 청와대 수석들과 예. 지금 작년에 기다리다가 예. 걸으면서도 한동훈 대표는 혼자고 다른 사람은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이고, 저거 만약에 흑백 사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르와르죠. 그래서 적의를 대통령이 드러낸 거다. 섭섭함을 이 섭섭함이 있으면 저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요, 나토 사무총장 전화도요, 갑자기 친구끼리 전화하듯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총장하고 대통령하고 통화를 합시다 하고 사전에 시간을 조율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통화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갑자기 걸려온 전화가 아니에요. 대통령실 일해 보셨으니까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전화 통화도 예정된 시간에, 예정된 날짜에, 예정된 시간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늦게 온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기다리고 같이 서서 기다리고. 일부러 이렇게 둘러싸는 느낌까지. 그다음에 저게 산책입니까? 산책 아니죠.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사전 과정, 면담 장소, 면담 비품, 대통령의 태도, 그다음에 기다리게 한 거, 그다음에 절정은 뭐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하고 바로 만찬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소위 친한계 의원들과의 카톡방에서 대통령 면담하고 나와서 딱 한 줄 글을 올렸어요. 끝나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찬을 한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단독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한동훈 대표 1시간 20분 뒤에 만찬을 대통령과 함께, 그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 측근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추경호는 만찬 이렇게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뉴스가 어디서 나갔겠느냐? 한동훈 대표 말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죠. 예. 그래서 저게 뭡니까? 저게 소위 말해서 뒷골목에 혹은 저잣거리의 사람들이 할 만한 일이에요. 저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렇게 어렵고, 또 여권 내에서도 이런저런 갈등, 안 풀리는 문제, 그래서 민심이 떠나서 위기감이 폭증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대통령과 대표가 만나는 형식과 내용이 저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적의를 드러냈고 한동훈 대표는 적의를 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결론은 이제 두 사람의 갈등은 갈등이고 국민은 어떡하느냐, 그런 말씀 마무리하셨는데요. 어쨌든 회담의 결과를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회동의 결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입장을 아주 짧게 냈고요. 결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러이러한 요구를 했다. 그럼 대통령실은 뭐라고 했느냐? 답변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답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요구들 사실상 거절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활동은 지금도 자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셨는지. 그렇습니다. 인사는 구체적으로 인사 개편해야 되는 사람들의 잘못한 거 이런 거 다 갖고 와라. 인적 쇄신에 관해서. 예. 그렇게 했고, 김건희 여사는 우리 처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남동 여사 라인이라고 불리는 인물들,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알려줬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알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지금 대통령실 반응이 문제 있는 사람 알려주면 좋지 않겠다. 예, 분명히 알렸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그래서 예. 검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도 소위 말해서 이 가짜 뉴스고 공세다 이렇게 해서
그냥 거절해 버린 거고요. 예. 인사 문제도 인사는 내가 하는 건데 뭘 잘못했다는 거냐. 갖고 와봐라. 그리고 김 여사하고 소위 말해서 간신 8인방이라고 하는 그분들하고 통화하는 것이 뭔 문제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걷어찬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서로 이제 토론을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주고받다가 나온 얘기가 아니고 애당초 벽을 가운데 두고 만난 그런 이제 과정들이었죠. 그래서 예. 대상하기 싫은데 만난 자리예요. 그리고 사전에 공격을 하고 거기서 끌고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 중요한 순간에 이 난제들을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풀 건가라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런 적의를 갖고 만났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고 그 적의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걷어차고 또 돌아와서 적의를 품게 되는 이런 상황을 겪은 한동훈 대표는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만찬 이런 이제 아주 불쾌하고 불쾌함을 넘어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치욕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그럼 최재성 전 정무수석님, 그러니까 적의를 품었다고 상대방 양측 모두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걸 두 인물의 결별로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뭐 애당초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이제 할 때 그 전부터 출마를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아마 전쟁적 상황이 예고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한 대표가 당선이 되면 대표가 되면 그건 이제 전쟁이 시작돼서 둘 다 죽거나 둘 중에 하나 죽거나 그런 게임이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정무적인 기능이 이 여권 내에 있으면은 한동훈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출마하지 못하게 하거나 예. 아니면 대통령과 누가 봐도 당선이 유력한 사람인데 대통령과 정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털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이 정말로 이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 너 출마해? 너 안 돼. 해서 소위 말해서 문자 읽고 씹었다. 그런 것이 사실 그게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발로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게 세상에 알려져요.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의 문자인데. 그래서 문자 일십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공격을 하고 이랬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치 않았던 대표 출마고 당선이다. 예. 그러면 고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하고 밥 먹고 해도 대통령이 한동훈하고는 안 먹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절정이에요. 저 장면은. 그 두 분 관계의 절정.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리고 다리까지 불태워버린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럼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한동훈 대표 뭐 언론의 평가, 대체적인 평가 이렇습니다. 그냥 빈손 회동이었다, 만남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 사실 일정들이 좀 쭉 있었는데 그거 다 돌연 취소했다고 합니다. 뭔가 지금 숙고하고 있고 생각을 가다듬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왕자를 새긴 왕손이었고 한동훈 대표는 빈손이었어요. 어제 만남은. 한동훈 대표 너무 치욕적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개거든요. 하나는 이거를 그래도 다 내가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과 이렇게 싸우고 갈등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큰 어떤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하면은 정치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어요. 참고 버티면 한동훈의 시간 대통령이 아닙니까? 저렇게 나오는데 아,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대통령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난 독대로도 안 된다. 유난 만남으로도 안 된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해서 풀어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한동훈 대표 말대로 해보자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오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문제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처럼 말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케이를 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한독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 문제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주도권을 갖고 키를 갖고 있어서 김건희 여사와의 만남 독대로 풀어야 될 문제다. 그래서 번지수가 잘못됐다. 제가 농반진반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예고된 거예요. 그럼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그만둬서 더 소용돌이의 여건이 휩싸이는 것을 막아야겠다.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안 되죠. 대권 꿈도 있고 예. 보수 차기 대선 후보 중에 1등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당대표예요. 정치하고 대통령 해보겠다고 대표 출마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선되고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는 그만두거나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이제 한동훈의 제갈길을 가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것 같은데 어제 사실은 그 면담 회동이 있기 전에 한 점심쯤이었나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여야 대표회담을 이제 갖도록 하겠다. 사실 이 뉴스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 아니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는 지금 민주당이랑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만난다는 걸 회동 전에 알려? 이거 뭐야? 자칫하면 특검법 우리 민주당이랑 함께 할 수 있어. 이 메시지 아닌가? 그래서 불쾌했다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은 한 가지 일로 그렇게 막 판단이 되어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말씀드렸던 면담 이전의 과정이 있잖아요. 스스로들의 문제 이런 것은 되돌아보거나 평가하지 아니하고 한동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전의 행위나 언어 있잖아요. 이거를 놓고 감정을 더 삭히는 과정이었을 거라고. 그리고 야당 대표가 만나자 그러니까 면담 하루 전에 좋다라고 또 한동훈 대표 측에서 화답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의도했던 안 했던 이전의 과정하고 맞물리면서 대통령이 더 심기가 불편하고 분노 게이지가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일은 꼭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합이 돼서 분노 게이지를 올린 상태에서 만난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 덥석 받더라고요. 여야 대표회담 좋다. 벌써 의제까지 나왔습니다. 뭐 의료유기, 의료 대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문제랑 그 다음에 민생 경제 문제까지. 여기서 이제 한 1차 여야 대표회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는데 이번에 뭔가 성과 내면서 이거 용산 고립시키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이라든가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사안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야당하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공개적 내지는 선언적으로 궤를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예. 그래 좋다 통과시키자 해보자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국회의원들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산에서 서울로 벼룩 3마름 몰고 올 수 있어도 국회의원 3명은 못 데리고 온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뚫린 입과 생각을 누가 막겠냐. 적어도 명시적으로 특검법 통과시키자 안 해도 지금 어제 이 대통령과의 면담 또 그동안 쌓였던 문제 그러나 표를 먹고 지지율을 먹고 사는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예. 해서 개별적인 문화, 개별적인 사고로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도 사실상 8표 되면 재의결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표가. 그런데 4표 나왔잖아요. 예. 저는 사실상 8표라고 봐요. 사실상 8표다. 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는 민주당이 조금 서툴렀다고 봐요. 그 바로 직전에 특검법 표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여당 추천 인권위원 부결을 시켰어요. 이게 야 김건희 특검법은 그래도 우리가 최상병 특검법도 막느라고 진짜 죽을 땀을 흘렸는데 김건희 특검법 가지고 우리가 이래야 되냐 이거 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인권위원을 한마디 말도 없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돼선 안 될 사람인데 그걸 국민의힘에 이 사람 안 되라는 통보도 없고 사전에 그런 이 얘기도 없이 그냥 현장에서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찬성해서 아이 그래도 민주당 페이스로 가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선 의원들 부결로 돌아선 의원들이 저는 몇 명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상 특검법만 놓고 봤을 때는 8명을 저는 이미 넘어섰다고 보는데 한 대표가 야 저거 찬성하자 안 해도 지금 이런 상황 또 이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민심 떨어져 나간 민심들을 잡고 표를 먹고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또 정당이 이 책임 여당이 제대로 가려면은 이 김건희 특검법은 해야 된다는 의원들이 친한 게 아니더라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거를 더욱 소위 말해서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게 하는 환경으로 지금 윤한 면담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의 주요 증인이었던 강혜경 씨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에서 나온 발언을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태균 대표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이제 태어난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첫 대면을 했다라고.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랑 이렇게 뭐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수시로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공천이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힘을 작용했다라고. 그 중에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는 그 내용을 저는 들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혜경 씨의 증언. 뭐 어제 새롭게 나온 의혹은 없지 않느냐, 한 방은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가 하면 기존 의혹을 더 구체화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요, 하여튼 눈 뜨면은 김건희 여사, 또 해질녘까지 김건희 여사. 근데요, 명태균 씨든 저 강혜경 증인이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윤한 면담이든 그걸 관통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걸 둘러싸고 지금 여러 가지 장면이 벌어지고 있고 격가지들이 나와 있고 등장인물들이 수십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역대 어느 영부인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공동권력이라고 집권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김건희 여사한테 쉽게 말해서 꼼짝도 못하고 김건희 여사 보호하는 것이 아주 제일 숙제인 것처럼 제일 과제인 것처럼 여겨지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관통하는 거다. 국감이든 뭐든. 예. 근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에서 그야말로 물이 100도 시대야 끓잖아요. 지금 90도, 95도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징표고 그런 장면들이라고 보고요. 저런 증언에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있을 수 있고 증거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런 것에 우리가 휩싸여서 그야말로 선진국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과 여사 문제로 지금 가장 저급한 장면과 언어, 행위, 사람, 일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쓰레기 더미처럼 그냥 눈 뜨면은 던져지고 쌓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걸 관통하고 있는 것도 김건희 여사 문제다. 저 영적 대화라는 문제도요. 예. 뭐 오늘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텔레그램 올해로 추정되죠. 4월달 텔레그램으로 추정되는 이런 찌라시가 도는데 이
소위 말해서 역술 혹은 뭐 이런 걸로 명태균 씨를 직칭하고 국사에 명태균 씨가 개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김 여사가 보내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답변을 하더라고요. 답변해서 영적 대화 아니다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오늘 항변하는 그런 이제 텔레그램을 공개했는데요. 예. 저는 뭐 그걸 다 떠나서 김건희 여사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그런 대화 좋아하고 그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녹음 그리고 무속인도 자기가 오히려 쉽게 말해서 무속인도 상담해 준다고. 더 낫다. 네, 무속인보다 낫다고 네. 얘기를 하고 그런 대화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등장인물이 무정스님이라는 뭐 정식 스님도 아니지만 그분이 소개시켜줘서 결혼까지 이뤘다고 하고 건진법사 천공에 이르기까지 사실이든 아니든 인연이 됐고 관계가 됐고 실제로 그렇게 맺어진 인연들 아니에요. 그런 것이 대통령과 여사 주변에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사 스스로도 나는 그런 대화 좋아하고 나는 무속인들하고도 그렇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저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는 저런 것들이 이제 국정에 개입하는 흔적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큰일 날 상황이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는 뭐 문자 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하긴 있긴 하는데 명태균 씨 어쨌든 허풍쟁이, 거짓말 그리고 나왔던 강혜경 씨 역시 그 거짓말을 전원 다시 전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다. 이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 여사 문제에 대해서 허풍을 떨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의 부인이잖아요. 일반 그냥 국민들도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누가 저렇게 명예를 훼손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치를 못 하고 있잖아요. 대응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지금 명태균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문자라든가 강혜경 씨 마찬가지로 그러면 사법적으로 저걸 조치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건 뭐 반의사 불벌이니까 직접 대통령을 그랬어.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고발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못 하잖아요. 오히려 해명 잘못했다가 또 얽힐까봐 또 추가적인 의혹을 만들까봐 두 번 만났다고 그러고 그 뒤로 절연했다 예. 그러고. 그 모든 해명이나 대응도 정말 대통령실의 수준을 알만한 그런 엉터리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대응도 못 하잖아요. 근데 대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정도로 명예를 훼손하고 저 정도로 했으면은요 고발을 해야 돼요. 자기가 대통령 만들고 6개월 동안 매일 통화했고 자기가 얘기를 했고 그대로 했고 말이야. 체리따봉 보냈다 그러고 사실이 아니면은 그거요 네, 고발해야죠. 알겠습니다. 못 하고 있어요. 결국은 대통령실이 문제를 키운 거 아니냐 그런 말씀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타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